자, 봉주 선생님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업종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업종은 코스닥 금융업종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231번이죠. 금융업종 하면은 아마 코스피의 금융업종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성격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코스피의 금융업과 코스닥의 금융업종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성된 종목들만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험, 증권, 은행 이렇게 굉장히 그 안정적인 기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주사들만 하더라도 역시 그 흐름을 보면은 대기업의 지주사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금융업종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코스닥의 금융업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업종도 자세히 또 살펴보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요. 코스닥 금융업종에 속한 이 종목군들을 보면은 코스피하고는 좀 구성이 달라요. 이쪽은 창투사, 그리고 지주사, 스펙,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펙이 많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펙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펙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다른 기업들 아직 그 상장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과의 합병을 통해서 어떤 그 계속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합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페이퍼 컴퍼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스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펙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청산을 하게 돼요. 청산을 하게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의해서도 또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안에 합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3년의 어떤 시간이 다가오는 2년이 넘었을 때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는 게 스펙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소액으로 조금 접근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그런 그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펙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스펙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스펙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인데요. 스펙이 강하게 움직이고 많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의 흐름이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치 바이오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고점에서 하락하고 약간 애매한 그런 구간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스펙도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양한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들이 나오죠. 특히 정치적인 이벤트,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임이 나오죠. 대선이라든지 총선, 이런 것들을 앞두고는 일자리 정책이 반드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창투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대선이라든지 또 총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금융업종에 있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관계회사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과 같이 하는 그런 지주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금융업종, 코스피 금융업종과는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나 또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창투사라든지 그리고 또 스펙 뭐 이런 것들의 특징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면은 무난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업종은 23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APS 홀딩스부터 휴맥스 홀딩스까지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앞에서 스펙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이 그 스펙도 상장을 했던 어떤 그 주체가 어떤 주체인가 그거에 따라서 또 향후의 가치도 조금씩 달라지죠. 이 상장을 했던 주체가 다른 기업들과 합병을 많이 시키는 그런 그 기업이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합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가치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움직일 때 한꺼번에 좀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AP 시스템이 분할됐죠. 사실 그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한 또 그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장비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할이 되기 전에 엄청난 흐름이 나왔었어요.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이 APS 홀딩스는 오히려 분할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의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뭐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또 기업 흐름이 워낙 또 부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CNH도 지주사인데요. CNH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뭐 여신 전문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자회사라든지 또 호텔 이런 것들을 하는 뭐 리스 이런 그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주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자회사들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스펙들은 쭉 그냥 한 번씩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뭐 특징은 없습니다. 스펙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해서 계속해서 이 상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창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창투사들 어떤 그 선거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대성창투 그리고 뭐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종목들은 또 암호화폐 테마로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로서의 어떤 그런 성질을 파악하고 접근하시면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투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뭐 SV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이 거의 다 창투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자 텍스, 세금,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뭐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환급을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그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나우 아이비 캐피탈도 벤처 캐피탈 뭐 창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오셈은 최근에 스펙이었는데 합병을 했어요.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업종에 있지만 향후에는 반도체 쪽으로 다시 옮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대성창투가 있죠. 창투사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그 어떤 그 시기가 되면 움직이는 뭐 선거철이라든지 이런 때 항상 움직임이 나오면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움직여요. 그리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또 창투사 중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린드먼 아시아는 역시 창투사죠. 그런데 한국과 중국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그 폭넓은 그 사업적인 영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의 어떤 그런 흐름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슨 캐피탈,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셋 그룹이죠. 역시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방은 자회사가 쿠첸이죠. 쿠첸의 지주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쿠첸은 밥솥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역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중국 시장에서 밥솥이 많이 팔린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는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는 이슈로 움직였었어요. 이 부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시세 분출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술적인 흐름으로 잘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꼭 시기가 되면 움직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다가 주가가 저점에서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한 번씩 좀 소액으로라도 접근해보는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죠.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츠로테크는 최근에 송전, 대북 송전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종목, 이 기업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우주항공 관련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핵융합 관련 사업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로도 움직였습니다. 그런 다양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대북 송전 관련주, 대북 테마로 움직인다.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IB 투자 역시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엠벤처 투자는 관리 종목이네요. 그래서 뭐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기술투자도 최근에 암호화폐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 원익그룹주들이 안정적이에요. 원익큐빅이라든지 원익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학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익홀딩스의 기업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수의 흐름 그리고 또 자회사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도 원익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항상 그룹주들과 같이 보시면 무난한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웹캐시는 신규주죠.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경리나라는 기업들의 어떤 그 격리 업무를 대신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어떤 그 현금 입출금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 너무 좀 강하게 나와서 지금은 뭐 가격 메리트는 없는 그런 상태고요. 유비코스홀딩스는 최근까지 흐름이 엄청나게 강했죠. 5G 테마주입니다. 유비코스가 통신 장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G 테마로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건홀딩스는 이건창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역시 리모델링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건설주들이 움직일 때 강하게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향후에도 그런 이슈가 있으면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증권사죠. 그리고 또 창투사 재미니투자, 컴퍼니케이도 신규주인데 창투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큐캐피탈은 조금 이게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창투사입니다. 그래서 관련 어떤 뭐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투자했다든지 이런 이슈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관계 회사들, 큐로홀딩스라든지 뭐 큐로컴 이런 종목들이 백신과 관련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 관계 기업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이 움직일 때 바이오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팍스넷은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뭐 저축은행이 있고요. 할인지주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지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페노션이라든지 또 할인지주의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죠. 뭐 닭고기 관련 사업들도 하고요. 또 육류 관련 사업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리독감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또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지주사가 상장한 지 오래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역시 계절적인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이 성수기 때문에 여름 이전에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향후에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마시스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휴맥스홀딩스는 역시 휴맥스가 통신장비 업체죠. 그 지주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심 종목에 이렇게 모아놔봤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종목들은 개별적인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흐름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흐름을 주요 기업들만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지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자회사들 보시면 뭐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팜스포, 페노션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그 저점에서 움직인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다 했을 때는 접근할 만하죠. 그리고 페노션이 굉장히 억울한 종목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언젠가는 한 번 정도 강한 움직임을 보일 날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할인지주도 끊임없이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팍스넷은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기업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는 역시 그 자회사들의 흐름이 좋아요. 원익 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뭐 큐브라든지 그런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회사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그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회사들의 흐름과 같이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홀딩스는 건설 관련주죠. 결국 뭐 인테리어라든지 또 건설 관련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여주는 종목이고요. 기업 흐름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유비코스홀딩스. 유비코스홀딩스는 실적이 엄청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5G 테마로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잠시 후에 차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비츠로테크는 다양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또 원전 관련한 그런 사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북 송전 관련한 그런 그 테마주로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창투. 대성창투는 창투사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뭐 기업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그 창투사들이 움직일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뭐 부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APS 홀딩스. AP 시스템이 결국 분할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기업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불안한 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 흐름이 좋아지기 전에는 좀 섣불리 접근하는 건 조금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업종이죠. 금융업종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수하고 연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셔도 지수하고 뭐 거의 연동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어쨌든 뭐 특별한 업종 내에 특성이 있는 그런 그 업종은 아니고요. 다만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성향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S 홀딩스는 기업이 분할되기 전에 엄청나게 움직였다가 계속 쭉 하락하고 있어요. 지주사들이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분할하고 나면 이런 흐름을 보이는 지주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대성창투는 가끔 한 번씩 움직이죠. 어떤 그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2012년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2017년도 그랬고요. 최근에는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츠로테크는 역시 대북 테마로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과거에도 한 번씩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테마에 속해 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또 어떤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이건홀딩스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건설과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그 이슈가 있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없고요. 그리고 원익그룹주들이 활발히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흐름, 자회사들이 움직일 때는 같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스넷은 암호화폐 테마로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하림지주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은 계절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테마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봄이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는 것,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페노션이 워낙 또 억울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면은 역시 지주사로서 강한 움직임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개별적인 종목들의 어떤 성향 그런 것들만 보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창투사로서 움직이는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흐름 정도만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코스홀딩스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부터 5G 테마로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주가가 5,0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5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엄청나게 움직인 것이죠.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고 아니면은 그냥 관망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이 5G 테마는 추세적인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게 높기 때문에 역시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을 갖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업종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역시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지수의 움직임을
업종의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개별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스펙이 한두 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테마주처럼 생각을 하고 소액으로 접근해보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개별 종목들, 또 창투사라든지 지주사, 스펙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어떤 특성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에 집중하면은 무난한 업종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스님 오늘 뭐 미장이 휴장이고 전일장 좀 최고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은 아무래도 지금 단기 고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사실 그 선물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뭐 물론 청산하는 물량도 있고 신규 진입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선물 쪽에서 수급적인 흐름이 많이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또 곧바로 210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어느 정도 그런 예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요. 중요한 건 내일 흐름이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100선을 지지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00선을 다시 곧바로 이탈하게 되면은 쭉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가 만기주예요. 만기주에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 내일의 어떤 흐름이 다음 주의 흐름까지도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일 버티면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반등을 해서 고점에서 당분간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내일 2100선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또 쭉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예상으로는 내일도 좀 버티면서 소폭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정도는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의 결과 그리고 내일 밤 미국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의 흐름이 어느 정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